안녕하세요. 진이와 함께하는 주간 ETF입니다. 오늘도 ETF 시장의 핫한 이슈들로 ETF 공부 제대로 해보시죠. 주간 ETF 시작합니다. 먼저 코덱스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ETF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드디어 이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가 상장됩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는 단연 메타버스였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ETF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고 발빠른 코덱스가 또 빠질 수 없죠. 22일에 코덱스를 포함해 미국 메타버스 ETF 4종이 국내 시장에 동시 상장이 되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미국 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메타버스 ETF의 돌풍이 과연 글로벌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의 순자산이 2,5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 체크해 볼게요. 미국에서는 경기와 소비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열립니다. 23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24일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 부분이 변수가 될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시장의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하회할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상품 소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넥스트 스텝은 뭘까요? 네,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하게 화상회의를 넘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플랫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플랫폼과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비의 기술적 완성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또 늘어나면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이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장비, 컨텐츠 이 세 개가 메타버스 성장의 핵심인 거죠.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는 나스닥의 주요 파트너인 유노의 AI 엔진을 활용해 미국 메타버스 관련 주요 기업들을 추출한 나스닥 유노 메타버스 인덱스를 비교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장비, 컨텐츠로 분류해서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의 중요성과 노출도에 따라 종목을 선별하고요. 액티브 ETF인 만큼 종목 편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빠르게 선별해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메타 플랫폼스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미 있는 메타버스 관련 ETF 메타와 구성 종목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유익한 투자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메타버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로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에 얼른 탑승하세요. 다음은 지난주 시장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12월 FOMC 결과부터 짚어보면 미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월 300억 달러로 늘려서 내년 3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3번, 2023년에 3번, 그리고 2024년에는 2번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였고요. 오히려 시장은 FOMC 결과를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영란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속에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됐고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 속에 지수는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주간 수익률 만나볼게요. 지난주 수익률 1위는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입니다. 거의 매주 주간 ETF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품이죠. 잘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각국의 우호적인 정책까지 뒷받침되다 보니 탄소 배출권의 투자 매력도가 계속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지난주 수익률 4.4%를 지켜냈습니다.
그 외 코덱스 보험과 은행이 수익률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업종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이자 배당주인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딱 시장의 관심을 받을 타이밍이었네요. 지난주 수익률은 각각 2.6% 그리고 2.3%였습니다. 주요 자산들의 수익률도 볼게요. 지난주 FOMC 결과 발표 당일에는 미국 증시가 강했지만 그 이후로 시장은 다시 오미크론 확산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그 외 선진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 중국 주식 모두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시장 지수와 초대형주, 메타버스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주간 무려 1조 5천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반면에 레버리지 및 인버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방향성이 약화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FOMC 영향 때문인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채권형 쪽에서는 자금의 순유출이 감지됐는데요. 다만 주로 단기 채권에서 유출이 됐고 자산 배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기채는 수급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ETF의 마지막 순서, 주간 ETF 순위 확인해 볼게요. 확실히 연말답게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배당 수익의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쪽으로 관심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덱스 200TR과 코덱스 MSCI 코리아 TR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한 주였네요. 오늘도 시장의 이슈부터 새로운 코덱스 ETF 상품 소개까지 그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이는 다음 주 주간 ETF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